네, 알기 쉬운 연구비 집행 가이드 7번째 시간입니다. 세목별 사용 기준 중에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는 다양한 용도의 경비들이 집행이 되는데요. 일단 사용 용도를 통합이지바로상의 용도 구분 9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의 출장비인데요. 국내의 출장비는 말 그대로 과제와 관련된 참여 인력들의 국내외 출장 여비를 말합니다. 여비는 수행기간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여행자 보험료나 비자 발급비도 마찬가지로 국내 출장비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인데요.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우편료, 전신전화료, 배송료, 그리고 국세지방세 공과금 및 과제와 관련 있는 제세금, 그리고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문계재료, 그리고 위탁정산 수수료 등을 해당 항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용료 등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의 전문가의 활용에 따른 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멘토수당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 부분이고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초청을 위한 여비도 전문가 활용비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외에 원고료나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도 해당 사용 용도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용직 활용비도 다른 사용 용도 구분보다는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의 구분 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인데요.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회나 세미나 참가비를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인력 및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생을 지원하는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각 사업 규정별로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자격증 응시료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교육훈련비로 구분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비 외 항목인데요. 기술도입비는 이제 기술 매매 및 라이센싱 비용을 기술 도입비로 구분하게 되고, 이 기술 도입비 외에 다른 사용 용도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세미나 개최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그리고 기술정보 수집비 등의 경비를 기술 도입비 외 항목으로 적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는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비용, 그리고 과제에 사용되는 PC 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 설치, 임차 비용, 이런 부분이고요. 이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가 연구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비나 장비인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비로 구분하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로 구분되는 부분은 사무용품비, A4, 마우스, USB, 외장하드 등 소량으로 구입하는 전산소모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그리고 연구실을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기 및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연구환경 유지비 성격이죠. 이런 것들과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회의비는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및 다가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야근 및 특근 식대는 과제 참여 인력의 야근 및 휴일 식대입니다. 네, 계상 및 집행 기준입니다. 국내의 출장비는 수행기간에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준용합니다. 근데 일부 수행기관들은 이제 해당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과제만을 위해서 마련된 여비 기준은 자체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기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자체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제만을 위해서 별도로 기준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행기간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용해서 실비로
여비를 국내 출장비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관련해서 공공요금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함 제작비, 세차비,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은 집행이 불가하고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벌금 성격도 당연히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도 과제와 관련된 직접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기관 운영비 성격은 집행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사 표시가 없는 논문 계제료. 그러니까 논문 계제료 집행하실 때 각 사업별, 과제별로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사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제의 결과물로서 논문이 게재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사 표시가 없는 논문 게재료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선물이나 기념품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에서의 사업과 이제 설문조사의 답례품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등에 있어서는 영리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그 회사 소속된 직원들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이 최소단위 부서 소속만 아니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총괄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게 지급하는 강의, 원고료 등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나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일단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여연구원이 아니시더라도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완화시켜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비 관련해서는 대학 등 학위과정에 대한 논문 지도비 안됩니다. 학위과정 자체가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이제 학위와 관련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제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 어학, 영어학원,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그 개인적인 능력 개발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 논문을 번역하기 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해서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그 역량이나 교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개인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종신학회비나 최종 단계 협약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연회비 이거는 과제와 상관이 없겠죠. 협약 종료일 이후에 개최되는 학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도입비 및 기술 도입비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행기관 자체 및 상호 수행기간 자체도 안 되고 상호 간 거래도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죠. 자체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도 안 되고 상호간에 수행기간 상호간에 이런 비용을 집행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그 연구원에서만 그 시험 분석을 해서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는 기기 장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데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 계약 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계약 단위로 구매한 것이 소명되면
경비 집행이 인정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협약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MS 오피스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를 1년 사용 계약 기간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개월 나머지 9개월이 불인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1년이라는 라이센스 구매 기간이 최소 계약 단위라면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기관의 경우에서 해당이 되는데 그 연구원이나 뭐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 통합 구매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된 라이센스는 전체 그 구매한 금액을 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과제별로 배분해서 경비를 배분시키는 경우가 이제 비영리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범용성 소프트웨어나 범용성 장비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용품이나 연구환경 유지비인데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연구실에 반드시 설치되어 사용되어야지 연구실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회의비는 사전 내부 결제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에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출 결의서 등을 통해서 회의 장소, 회의 목적, 참석자 이런 내용들은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참석하지 않은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야근 및 특근 식대와 관련돼서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관련 초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단순히 야근 식대를 사용한 것 이런 경우에는 야근 식대 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평일 점심 식대 역시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예, 더불어 연구과제 운영비라고 구분되는 연구과제 운영비로 구분되는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식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하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산이 면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입니다. 일단 종종 발생되는 오류가 숙박비나 식비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에서 그 숙박비나 식비를 중복해서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 지급되는 부분은 불인정될 수 있고요. 출장비와 회의비에서 식대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식대를 이제 반영해서 지급을 했는데 회의비도 지급을 하면 한 식대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출장비 식대 중에 일식은 제외를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출장을 가도 과제와 무관한 출장이나 부실학회에 대한 출장여비 등은 인정이 되시지 않고요.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공공요금 등도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나 야간식 때는 집행하실 수가 없고요.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학회 참가비나 교육 훈련비 등도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연구 지원 인력에게 지급한 연구활동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이전까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돼야 된다. 그 기기 비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단일권을 이제 결제를 분할해야 집행하거나 도서 등에 있어서 구입 목록이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 증빙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질의사항들을 보시면 A4 용지, 마우스, 키보드 등 각종 비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 구입 유지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행사 진행 시에 참석 VIP를 대상으로 선물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행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물 및 선물 요소 답례품,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에서는 간단한 선물이나 설문조사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선물 지급은 불가능하니까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목별 예산 내에서 새 세목 변경은 통보 또는 승인 요청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보통 이제 새 세목상의 변경이 꼭 승인을 돼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정 내에서 협약 변경 승인 및 통보사항으로 지정된 내용 외에는 전문기관 통보나 수행기관 통보 없이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새 세목에 대한 변경은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이나 위탁연구비, 개발비, 간접비 등 사용에 제약이 있는 항목이거나 이제 사업별 세부 지침상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년도 연구비로 차년도에 예정된 국외 출장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근데 연구비는 일단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은 가능하십니다. 2018년도에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집행 매뉴얼 상에서는 이제 계속과제에 한해서는 미리 예약하는 비용들, 미리 차년도 학회에 대한 예약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외부 강연, 세미나 등을 진행할 때 행사 진행 중에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어느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은 일용직 활용비에 해당이 되니까 연구활동 비사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학회 연회비는 인정될 수 있나요? 하는 건데요. 학회 연회비는 보통 1년 단위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근본 학회에 반드시 참석하기 위해서 연회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 연회비 지급 대상 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해당 소프트웨어 최소 계약 단위가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일단 사용계약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통합 구매하여 과제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나요?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만 여러 연구개발 과제에서 이제 공동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료를 통합해서 이제 각각 과제별로 배분을 하는 거죠. 보통 기관 단위에서 통합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각 그 관련된 연구개발 계획에서 분산해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을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이 질문도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내부결제 서류나 회의록 증빙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래도 지출결의서나 이런 그 항목들을 통해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반드시 명기하셔서 관련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은 어떤 세세목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예.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체온계획, 가림막 등 방역물품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환경 유지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에 연수생들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교육용 그래픽카드 등 다양하게 집행이 되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연구인력 활용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디자이너 활용은 전문가 활용비, 그래픽카드는 연구자료비 세목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이건 이제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연구활동비 연구인력 활용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도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로, 교육에 활용되는 재료비는 연구재료비로 이렇게 집행되는 항목의 성격에 맞게 각각 구분해서 집행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대회 수상팀 시상금이 전문가 활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비목으로 집행해도 될까요?
수상팀 시상금은 전문가를 활용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연구인력 활용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인력에 대한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을 연구인력 활용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대학생들의 문제 출제 및 심사비는 행사 분담금으로 현재 기술정보 수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대로 집행해도 될까요? 문제 출제 심사비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외부 전문가 활용비로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이걸 이제 비용을 하나로 묶어서 집행할 때 보통 이런 걸 세미나 개최비로 묶어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세미나 개최비에는 관련된 강사 수당, 인쇄비, 장소 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 교수님이 연구 수행용으로 와이파이 공유기, 아답터, 프린터 토너를 구매하신 경우 연구활동비 사무용품으로 처리하면 될지, 연구재료비, 전산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경우에 연구재료비의 전산처리 관리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이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 프린터, 토너 같은 구입 경우에는 사무용품비로 구입을 하시고, 와이파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구분된 기준에 따라 연구환경 유지비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로 구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평가위원과 학생들에게 집행한 식비, 다가비 등은 세미나 개최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회의비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연구과제 운영비에 해당하는 그 항목들 있잖아요. 회의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야근식 때에는 직접비의 5% 미만으로 개정되고 집행되면 정산을 면제하고 있는데, 세미나 개최비의 이제 식비나 다가비는 회의비 성격이거든요. 이런 회의비 성격인 부분들을 회의비로 구분해야만 이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정산을 면제하는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세미나나 이런 세미나 활동이나 대금 행사에서 발생되는 식비나 다갑이라도 별도로 회의비로 처리하시는 게 올바른 처리입니다.